동해일보 TV 사람풍경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창작품인 와인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와인 연구소가 대한민국 와인의 중심지인 영동에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포도로 만든 와인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는 충북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의 김민자 소장님을 모셔서 와인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와인연구소가 하는 일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국내 유일의 와인연구소가 맞죠? 네, 전문 연구를 하는 거는 유일합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지? 네. 말씀하신 저희 와인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와인 전문 연구기관이고,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속 와인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인 특화 지역인 충북 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직 5명, 행정직 1명, 공무직 3명, 이렇게 9명이 양조용 포도 유전자 수집과 관리, 그리고 관련 재배 시험, 그리고 양조용 미생물의 자원화, 소비자 맞춤형 와인 개발과 와인 부가가치 향상을 가공 제품,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산 와인의 인지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 맞춤형 와인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와인 애호가를 대상으로는 프리미엄급 와인인 무가당 와인이라든가 블렌딩 와인, 그리고 숙성 증류주 같은 연구를, 그리고 가격에 민감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가심비 높은 와인인 괌 와인이라든가 오렌지색 와인 등, 그리고 신소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알코올 스파클링 와인과 무알코올 와인 음료, 이렇게 연구 개발 단계부터 소비 대상을 차별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 사업 외에도 농가와 와이너리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와인 품질 분석 지원인데요. 이것을 상시 무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300점 이상 되고요. 이러한 연구소의 노력은 와인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서 다수의 와이너리가 국내의 와인 국내의 주류 품평에 이렇게 수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인 연구소가 생긴 뒤에 소장님이 여성으로 최초의 소장님이시죠? 연구소에는 이제 소장님이 지금 제가 3대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어요? 작년 7월 7일자로 와인 연구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네. 충북 농업기술원 소속의 특화작물 연구소가 이 와인 연구소 외에도 몇 군데가 있지요? 네. 충북 농업기술원의 특화작물 연구소는 모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마늘 양파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음성에 수박 딸기 연구소, 그리고 계산에 유기농업 연구소, 보은에 대추 호두 연구소, 그다음에 옥천에 포도다래 연구소, 예, 와인, 그리고 영동에 와인 연구소가 있고요. 기술원 안에 곤충종자 산업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7개가 있는데요. 올해 5월 달에 각 특화작목 연구소에 연구 작목 또는 품목이 하나씩 추가되어서 유기농업 연구소와 와인 연구소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소들은 추가된 품목을 반영해서 연구소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네. 마늘, 양파, 포도, 다래 이런 것처럼. 근데 와인 연구소 신특화 작목은 증류주입니다. 네, 증류주요. 예. 네, 저희가 지난 4월에 도내 와이너리를 대상으로 증류주 생산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17개소가 이미 증류주를 생산하고 있었고, 지금은 증류주를 생산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증류주를 생산할 계획이 있다고 답하는 농가가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인 연구소가 신특화 작목으로 증류주를 선정한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력이 증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와인 연구와 또 추가된 증류주 연구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건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소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고 연구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가 무엇인지, 하지만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연구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와인만이 아니라 또 증류주까지 함께 하는 거네요. 네네. 지금 조금 전에 와이너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동에 와이너리가 몇 개나 되나요? 영동에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가장 숫자가 많은데요. 근데 그게 일정한 거는 아니고 보통 이제 40개를 기준으로 해서 한두 개가 늘었다, 좀 이렇게 줄었다. 왜냐하면 개업하는 와이너리였으면 또 폐업하는 와이너리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1월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가형 와이너리가 41개소고 41개소. 1개소. 예, 예. 그래서 개업형 와이너리가 1개소가 있어서 영동에는 42개소가 있고요. 충북의 영동뿐만 아니라 충주 지역에도 7개소, 예, 보은에도 2개소, 네. 음성과 단양에 각각 1개소에서 충북 지역에만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는요? 전국으로 전국을 본다면? 기준으로 하면 111개소니까 그러니까 충북 와이너리 점유율을 따지면 한 47%가 되겠고 약 절반 정도가 충북이네요. 그리고 영동만 또 따져도 거의 40개소가 되니까 그러네요. 영동이 확실히 와인 특화 지역은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 한 40%가 넘는 게 영동이 있고. 네네. 그 소장님, 와인 잘 드세요? 저는 와인 연구 소장이지만 사실 술은 잘 못합니다. 네. 그 맛으로 말을 한다면은 네. 그 영동의 와이너리들이 생산하는 그 와인 맛이 외국 수입 맛하고 비교하면 어떻다고 그 와인 마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나요? 지금 이제 수입산 와인이 이제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수입산 와인도 이제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인지도가 있고 굉장히 고품질 와인이 있는가 하면 또 가격이 저렴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와인도 있고 또 그중에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와인이 있듯이 영동 와인 또 나아가서 국산 와인 전체적인 걸 어떠하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국산 와인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 수입산 와인에 비교해서는 인조도는 낮고 가격은 비싸고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절반은 좀 뼈 아프지만 그게 사실이고 근데 또 절반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니라는 거는 어쨌든 이 국내 와이너리들이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되게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국내 와이너리들은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소규모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산 와인과 이렇게 경쟁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와이너리 같은 경우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만 나머지 와이너리들은 그 나만의 그 독특한 와인을 생산하는 전략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맛본 것 중에 좀 특이했던 거가 홍시로 만든 와인이라든가 홍시, 다묘, 네네. 네. 그리고 자두 와인, 그리고, 자두, 그리고 와이너리에서 한번 맛을 보시는데 이게 지금 상품화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살구와 배를 블렌딩해서 이제 와인을 만들었는데 색깔이 살구빛을 띠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여성들도 좋아하겠어요. 네네네. 살구. 예, 네. 이렇게 나만의 독특한 와인을 생산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경쟁 상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산 와인과 경쟁했을 때 충분히 그런 품질이 우리는 우수한 그런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 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실제 그런 와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와인의 품질이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와인 품평에 나가서 수상을 또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그러니까 영동에서 나오는 와인이 세계 그 품평 대회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렇게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 와인 품평에서 수상한 거는 영동에 있는 와이너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IWC라 그래갖고 세계 와인 올림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상을 했고 또 여기 영동뿐만 아니라 영천에 있는 와이너리도 베를린 와인 품평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권위 있는 품평인데 거기도 수상을 또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와인이 역시 그 역사가 깊은 외국과 경쟁하는 거에는 우리가 어떤 개성과 스토리텔링을 만들면서 해야지 경쟁력이 있다 그 말씀인데 근데요 이제 영동이 포도의 주 생산지잖아요. 주로 우리들이 영동에서 나오는 포도는 식용 포도로 알고 있는데
그 와인을 만드는 거하고 좀 다르죠? 아, 식용포도와 예, 와인을 만드는 포도의 보통 차이는? 이제, 예, 식용포도는 아무래도 당도가 높고 포도 알이 좀 크고 그리고 껍질은 씨는 또 없어야겠죠. 그리고 껍질은 얇고 그래서 껍질째 먹었을 때 이렇게 아삭한 식감을 갖는 그런 품종을 소비자들이 이제 선호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대세 품종이라는 게 샤인머스켓인데 샤인머스켓이 그런 품종을 그런 특성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양조용 포도 품종 같은 경우는 식용포도와는 달리 포도알이 좀 작고 껍질이 두꺼워야지 우수한 특성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와인을 양조할 때 포도 껍질과 씨에서 기능성 성분이라든가 향기 성분이 이렇게 잘 우러나서 이렇게 와인이 이렇게 좋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영동에서도 그런 와인을 만드는 포도가 생산이 많이 되나요? 네. 화이트 와인 양조용으로는 그 진흥청에서 육성한 그 청수라는 품종이 인기가 좋아서 이제 와이너리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 포도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 품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근데 이제 레드 와인용으로는 국산 품종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건 아직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용포도인 그 캠페럴리나 MBA 등 가지고 MBA 같은 그런 품종을 가지고 이렇게 레드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우리나라에는 머루가 있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해서 충분히 생산이 있는 고품질 와인이 생산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캠페럴리 와인하고 그 머루로 만든 그 와인을 블렌딩한 와인이 가성비와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그 국제 와인 품평회에서 수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와인의 주 생산지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들은 식탁 위에 늘 와인을 놓고 사는데 그 이유 때문에 뭐 고혈압 환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와인도 알코올인데 그 일반 주류와 같은 그 알코올일 텐데 와인이 실제 건강에 도움이 좀 되나요? 혹시 이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프랑스의 어떤 역설? 뭐 이렇게 좀 번역이 될 수 있는. 파라독스. 예, 프렌치 패러독스요. 네. 예. 이거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고지방 식사를 하고 또 흡연율도 이렇게 비슷한데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에 비해서 그 심장병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현상을 두고 표현하는 이제 용어인데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프랑스인들이 즐겨 마시는 레드 와인의 효과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레드 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나 또 폴리페놀 같은 그런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와인을 마시는 거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프랑스인들이 이렇게 심장병 사망률은 이렇게 낮은 반면에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그 사망률은 또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이 뭐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량 마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반대급부가 이제 있는 거죠. 네네네. 그 최근에 영동 와인 연구소에서 특허를 냈죠. 네네. 그 뭐 와인에 과일이나 시나몬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먹는 뱅쇼 간편 제조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기술인가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는 그 뱅쇼밤을 이용한 한방 뱅쇼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뱅쇼 재료를 그 동그란 돔 형태에다가 이제 한방 뱅쇼밤을 만들고 그러니까 예, 뱅쇼밤. 그게 밤을 동그랗게 만들어요. 예, 그게 밤이 이렇게 약간 폭탄이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뱅쇼밤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공을 해서 뱅쇼를 손쉽게 제조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요 뱅쇼밤을 이용한 한방 뱅쇼의 장점을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 뱅쇼 재료를 설탕 돔 안에 넣은 그게 이제 뱅쇼밤인데 얘가 이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굉장히 예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가 이쁘니까 눈을 사로잡고 또 얘를 컵에 넣고 그 가열한 와인을 부었을 때 이제 설탕돔이 녹으면서 안에 그 뱅쇼 재료가 이렇게 폭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쫙 퍼져 나오는 그런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그 뱅쇼와는 달리 그 대추, 계피와 같은 한방 재료와 건조 과일을 활용함으로써 기능성과 기호도가 우수한 한국형 뱅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형 뱅쇼 예. 들어가는데 내용물도 네. 네. 그래서 와인 연구소에서는 이 그 뱅쇼밤을 위한 한방 뱅쇼가 국산 와인이 소비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홍보와 실용화에 이렇게 힘쓰겠습니다. 아,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보기에도 예쁘고 네. 또 마시고 나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근데 이 뱅쇼라는 말은 원래 프랑스 말이죠. 네. 이제 영국에서도 이렇게 먹는데 영국에서는 멀드 와인이라고 이걸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독일에서는 글루바인이라고 하고 네. 제가 수년 전에 그 헝가리를 한번 갔는데 광장에서 큰 들통을 놓고 그걸 네. 끓여요. 불 위에다 끓이면서 핫 와인이라고 써서 놓고 핫 와인, 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컵씩 이렇게 파는 걸 봤는데 보니까 이게 끓이니까 알코올이 날아가고 네. 좋은 성분은 남고 그래서 그 초등학생 아이들까지도 이거를 감기가 있으면 약 대신 네네. 먹인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좀 예. 좋게 잘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쌍화탕 개념 그거를 네. 이제 와인에다 접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인 연구소가 이거 말고도 전에도 좀 특허 출원을 한 것들이 있죠. 네. 지금 와인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이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나 됩니까? 예, 이 중에서 네. 특허 등록이 완료된 기술이 5가지고요. 출원 중인 거가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이 완료된 기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와인 코팅 팽화과자, 그리고 아로니아 와인, 대추 와인, 그리고 와인 부산물이 첨가된 쌀쿠키, 그리고 와인 생산용 균주가 있는데 이 와인 생산용 휴무균주를 잠깐 설명드리면 연구소의 가장 큰 대표 성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 와인 연주에 사용되는 시판용 효모는 100% 수입산입니다. 아, 그래서 이 수입산 효모를 대체하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 효모는 수입산 효모에 비해서 발효가 안정적으로 잘 일어나고 향기 성분이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실적도 11개소이고 지금 현재 와이너리 농가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원된 거가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뱅쇼밤을 이용한 한방 뱅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또 와인 치즈가 출원이 됐어요. 올해 8월에요. 네,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이제 와인 치즈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홍보가 될 거고요. 네. 그 앞에 복숭아 블렌딩 와인하고 복숭아 블렌드 와인, 와인, 블렌딩한 와인. 네. 그리고 동결농축 무가당 와인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이 그냥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한 그 뱅쇼밤을 이용 한방 뱅쇼 그리고 와인 치즈를 제한 7개 기술에 대해서는 총 50건을 이미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5개 특허 기술에 대해서 14개 업체에 역대 최다 18건을 동시에 통상 실시함으로써 이제 실용화에 이제 박차를 가했습니다. 아, 참 대단하네요. 와인 연구소가 생겨난 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네, 아주 연구원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참 하셨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와인을 먹으려고 그러면 참 걸림돌이 좀 있어요. 다른 주류처럼 그냥 쉽게 마시질 않고 와인은 뭔가 까다롭거든요. 일단 뭐 직업적으로 소믈리에라고 하는 그런 와인을 다루는 사람들도 따로 있고 와인을 마시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 기본적인 매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알면 좋겠다 하는 거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와인은 뭐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술이다. 그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관하는 온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온도. 예. 네. 그래서 와인 전용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김치 냉장고나 일반 냉장고도 좋습니다. 근데 김치 냉장고나 일반 냉장고 같은 경우 반찬 냄새가 이렇게 배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반찬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칸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대략 몇 도쯤인가요, 그게? 보통 한 10도 정도 전후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도 조금 전후. 근데 이제 하나 정말 이거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름철에 자동차 안이나 트렁크에다가 이거를 두고
다니는 분이 또 계세요. 그런데 이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30도 이상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 폭발이 되나요? 병 안에 있는 와인이 이렇게 바깥으로 유출되고 음. 품질도 떨어지는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온도가 제일 중요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보관 온도는 그렇고 마시는 온도도 또 이제 되게 궁금해들 하세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이제 마시려고 꺼내면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상온에다 좀 이렇게 두었다가 드시는 게 이렇게 맛이 좋고요. 이렇게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 같으면 굳이 이제 뭐 두는 게 아니고 꺼내자마자 시원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고 아마 또 궁금한 게 이게 네. 따르는 양을 좀 그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소주가 국민 주류니까 소주 같은 경우는 거의 8알 정도 채우든가 해서 한 5분의 4 정도 이렇게 채우는데 잔 이제 네. 이거를 잔을 한 5분 이렇게 잔이 있다면은 소주는 소주는 보통 그렇게 따르는데 와인 와인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 종류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1, 4분의 1, 예, 4분의 1 정도 따르고 화이트 와인은 한 3분의 1 정도. 화이트 와인은 3분의 1, 네, 3분의 1 정도 따르고, 근데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잔도 좀 길쭉한 잔을 그렇죠. 선택을 하고 네. 3분의 2 정도 이렇게 따라줍니다. 샴페인 같은 경우는 모양도 또 이제 네. 그렇죠. 이렇게 따라주는 거는 그렇고 또 이게 또 마시게 되면 또 채워주게 되잖아요. 근데 소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소주 얘기를 해서 소주 주류적인 아닌데 소주 같은 경우는 그 다 마신 다음에 이렇게 채워주잖아요. 근데 와인 같은 경우는 한두 모금 이렇게 남았을 때 이렇게 채워주는 다시 게 그러니까 이게 첨가를 한다는 채워주는 게 얘기죠. 이제 예의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소주 같은 경우는 잔을 받을 때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잔을 들고 유리잔을 받죠. 근데 와인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이렇게 놓고 받으면 됩니다. 내가 손으로 잡지 말고 테이블에 놓고 네네. 그냥 받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와인잔에 어디를 잡냐 해서 다리를 잡는 게 이렇게 매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잔 윗부분을 이렇게 잡다 보면 손에 체온으로 인해서 손이 따뜻하니까. 와인이 맛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뭐 와인을 마시는데 잠깐 마시고 내려놓는 그 짧은 시간에 와인 맛이 이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와인잔을 어디를 잡는가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즐거움을 위해서 와인을 마시는데 이런 격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낀다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이렇게 와인 잔을 이렇게 흔드는 거를 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돌리지요. 네. 이렇게 돌려주는 이유는 그 와인이 공기랑 잘 접촉해서 그 향기 성분을 잘 이렇게 발산시키려고 하는 목적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디캔딩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요거를 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대화하는 중에 이러고 있으면 보기 안 좋죠.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기포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면 기포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좋은 와인을 이렇게 맛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만 마시고 싶다라면 이제 잔 위에 손을 가볍게 얹으면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얹습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또 와인을 즐기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뭐 상식으로 알아두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격식에 매여서 즐기는 걸 못하는 거가 더 바보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와인을 즐겨라. 소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와인의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 아무래도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매니아층을 넓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을 접해보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거나 또 여성 소비자들한테 그런 신수요층들을 넓히기 위해서 와인을 가까이 하게 하려면 어떤 안내가 좀 필요할까? 네, 소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와인이 어떤 격식을 갖추고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술이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고요. 일단 와인이 그 격식을 갖추고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술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인을 마시는 기본적인 매너를 알면 그 매너를 알고 이렇게 즐기면 좋겠지만 설령 그런 매너를 모를지라도 와인을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와인 연구 소장이지만 술을 잘 마시지 못하고요. 그리고 와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지식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와인에 대한 거는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는 이제 연구 때문에
이렇게 그 와인 시음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스위트 와인인지 드라이 와인인지 정도만 구분이 되고 이게 와인의 향과 맛이 조화로운지 그 정도만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술은 잘 마시지 못하지만 그 와인을 즐기는 그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즐겨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수입산 저가 와인이 대량 유통돼서 아마 와인과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가까운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그 저렴한 와인 중에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이 있는지 한번 드셔보기를 권해요. 그리고 국산 와인도 사서 드셔보시고요. 근데 국산 와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와인에 대한 매너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을 가게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와인 맛을 즐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소비층이라면 청년층이나 여성 소비자라면 일반 와인보다는 그 스파클링, 저알코올 스파클링 와인 이게 아마 선호도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라면 무알코올 와인도 좋습니다. 네. 무알코올 와인이 네, 있나요? 네. 아직 국산은 없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술 맛은 나면서 알코올이 없나요? 그 분위기는 다 네. 즐기는데 이제 알코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와인 연구소에서도 이렇게 저알코올 스파클링 와인과 무알코올 와인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술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와인 문화와 분위기를 즐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 무알콜 와인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요. 그 소장님은 지금 와인 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지만 원래 버섯 박사로 유명하시죠. 이곳 오시기 전에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그 약용작물과 버섯 연구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 그 버섯 연구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되셨죠. 그때 뭐 그 보도도 됐고 한참 그랬었는데 이제 버섯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떤 버섯을 연구하셨는지 지나간 얘기지만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제가 2011년 1월부터 약 7년 정도 버섯 연구를 했는데 그때 나이가 보니까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10년 넘는 세월을 버섯하고 사신 거네요. 거의 지금 열정이 아마 넘쳤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연구한 것은 갈색팽이 버섯 신품종 육성과 실용화인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2018년에 제8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버섯 얘기를 하자니까 좀 가슴이 좀 먹먹한데 그 버섯은 작물과는 좀 달라서 그 온도라든가 또 습도, 환기 이 같은 미세한 환경 변화에도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던 버섯 재배사가 워낙 노후화돼서 이게 이제 환경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진짜 무수히 많이 이렇게 겪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제 초기에 이제 신품종을 개발을 했는데 농가 보급을 하려고 이제 수많은 농가나 중견업체를 찾아다녔는데 잘 됐을까요? 여하튼 좌절감을 좀 겪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아 정말 내가 똘똘한 신품종을 만들어서 농가분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또 오기도 생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고온성인 이제 여름양 1호랑 여름양 2호 이런 품종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가 두 품종이 농가 보급 확대의 기폭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품종은 그 품종 개발서부터 농가 보급 그리고 사업화, 수출까지 아주 조기에 이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된 거죠. 네네. 네. 수출도 굉장히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되게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수출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좀 그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서 어쨌든 현장 평가를 매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심이 있는 농가가 있으면 전국을 누비면서 이 품종의 우수성을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장거리 출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차량 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너무 잦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정부에서 영업사원이냐고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이렇게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색 팽이버섯, 네. 그 갈색 팽이버섯은 색깔이 갈색이란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들이 시중에서 그 전에 많이 본 것은 바로 백색 팽이버섯 네. 하얀 거죠. 네. 그거는 우리나라 품종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이제 흰팽이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근데 있나요? 처음에는? 처음에 개발한 게 이제 일본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팽이라면 다 흰색 팽이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쵸. 사실 네. 야생 팽이버섯은 갈색을 띱니다. 그래서 갈색도 이렇게 똑같은 그 갈색이 아니고 아주 연한 갈색부터 진한 갈색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성한 거는 이런 야생팽이버섯 균주를 수집해서 교배를 통해서 이렇게 개발을 한 거고요. 여름양 1호 같은 경우가 연한 갈색을 띠고 여름양 2호가 좀 진한 갈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색깔만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식감을 비교를 하면 굉장히 이제 갈색팽이버섯은 식감이 아삭하고 또 이제 흰팽이가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마 이 사이에 좀 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끼지 않고 끓여도 질겨지지 않고 그리고 이 베타글루칸 함량이라 해서 이게 버섯에 있는 기능성 성분인데 이 함량도 뭐 품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1.6배에서 2.2배 정도 이렇게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을 새워서 10여 년간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농가에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그걸 알리기 위해 영업사원이냐는 소리 들을 정도로 전국을 누비고. 한 가지 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무튼 그 당시에 또 이제 후배 연구사랑 이렇게 막 고민을 한 게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막 했지만 이런 공공기관에서 홍보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백종원 씨의 그 요리 프로가 굉장히 이렇게 히트를 쳤는데 야, 우리 팽이버섯이 저기에서 한번 소개만 되면 좀 수비가 엄청 많이 될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배 연구사가 지난해 일을 냈습니다. 그 백종원의 만남의 광장 그 PD에게 손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 방송에 이제 이게 소개가 됐고 결과는 뭐 대박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대형마트 저 같은 경우는 천안에 사는데 집 가까이에 있는 식자재 마트에도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북 농업기술원 육성 뭐 이런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쵸. 그 버섯 보면은 뿌듯하고 뭉클할 것 같아요. 그 세월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사실 얼마나 큰 애국자예요. 그 수입종을 우리 국산으로 개발을 해서 수출까지 하게 됐으니까. 근데 원래 그 소장님 그 학위 받을 때 전공은 뭐였나요? 저 학부하고 석사는 미생물학을 전공했고요. 미생물학을 하셨고 박사는 그 당시에 이제 야광작물 연구를 담당하고 있어서 농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버섯 연구와 지금 현재 와인 연구 소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미생물을 전공한 거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약용작물 연구를 했는데 농업기술원에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시험은 식량작물이랑 또 원예작물의 그런 재배 시험이 근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약용작물 연구를 한 13년 정도 했고요. 그 이후에 버섯 연구를 한 7년 정도 이렇게 작물과 미생물 이렇게 심도 있는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용작물을 한 다음에 연구 기획팀 가서 그 예산과 그 연구 지원 업무를 한 3년 정도 담당했는데 또 그 경험이 그 이후의 공직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공부하고 이어서 계속 뭐 약용작물 연구, 버섯 연구, 이제는 와인까지 이렇게만 하셨는데 혹시 취미 같은 거 가질 시간은 있으셨나요? 취미 있으세요? 당연히죠. 네. 저는 뭐 이것저것 특히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받죠. 그쵸.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 뭐 테니스도 했고 마라톤도 해보고 막 했는데 어쨌든 가장 오래 간 거는 배드민턴입니다. 그래서 제 취미는 배드민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배드민턴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또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또 아킬레스건 이렇게 다쳐갖고 목발을 한 6주 정도 짚고 다닌 적도 있는데 그래도 뭐 TV 같은 데서 스포츠 중계를 한다라면 배드민턴 경기가 이렇게 있다라면 눈이 가고 또 즐겁고 그러는 거 보면 확실히 취미는 배드민턴이 맞는데 요즘은 이제 운동을 못 하니까 좀 이제 걷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루에 10,000보 걷는 게 목표인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연구하시는 분이 배드민턴 같은 거 하시길 참 잘하셨네요. 몸을 움직이는 걸 하셔야지 머리도 잘 돌아가죠. 네, 그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엄마가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를 어떻게 보는지 좀 자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아들 둘에 딸이 1명 있는데요. 제가 그쵸. 업무에 이제 이렇게 열중을 하면 가정에 그만큼 이제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정말 다행인 게 남편의 그 외조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가정적이고요. 근데 저희 부부가 항상 약속한 거가 2사람 중에 1사람은 집에 아이랑 어릴 때, 지금은 이제 다 컸지만 육아를 나눠서 하셨군요. 누군가 1명은 집에 일찍 온다. 근데 그 누군가가 주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가슴 아팠던 거가 정말 제가 힘들고 막 그런 시기에 딸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난 엄마처럼 살기 싫다. 그래서 뭐 그때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냥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선택을 했냐 했더니 엄마처럼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좀 그때는 마음이 아팠는데. 퇴근이 많이 늦었나요? 네. 대략 거의 뭐 10시 이후에. 밤 10시 후에. 그러니까 주말도 별로 이제. 주말도 나오고. 엄마로서 밤 10시 이후에 들어오고 주말도 나가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나름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이렇게 안 한 거 열심히 했고요. 그 일 가정을 사실 균형을 맞춘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거는 그 서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남편분 뭐 하세요? 남편은 그냥 일반 회사원입니다. 되게 가정적이고 덕분에 아이들은 자기 역할 잘하면 잘 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딸내미가 엄마처럼 살기 싫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슴 아팠다고 하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가서는 마음이 바뀌고 제가 이제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거가 이제 홍보가 되면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보도 이렇게 접해서 알죠.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 바뀌어서 미생물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나름대로 이제 막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그러더니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제 후배가 됐습니다. 미생물학과를 진학했어요. 엄마 뒤를 따라서. 그래서 정말 뭐 그렇게 연구자의 길을 갈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길을 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뿌듯합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김 소장님이 지금 이제 와인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면서 앞으로 와인 연구소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소망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와인 연구소는 기존의 와인 연구뿐만 아니라 추가된 신특화 품목, 그 증류주까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인력이 적은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연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연구 과제가 무엇인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내실 있는 연구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구소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그 농촌진흥청에서 지역 특화 종목 우수 성과 지역 특화 종목 연구 성과 우수상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그 와인 원천 기술 확립과 또 실용화 확대로 그 대한민국 와인 산업 발전을 이끌어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개인적인 소망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갈색 팽이버섯 여름향 1호가 지금 올해 3번째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수상 소식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와인 연구소도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연말에 큰 상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김 소장님이 개발을 하신 갈색 그 팽이버섯으로도 또 좋은 품종으로 또 인정을 받아서 또 상을 받으셨으면 참 올해 행복한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충북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의 김민자 소장님을 모셔서 그 해밍웨이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그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와인에 대해 들은 상식으로 저도 와인을 앞으로 사랑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 김 소장님의 바람처럼 부디 많은 분들이 영동 와인을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